자, 101번 먼저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기를 보면 A, B, C, D가 다 접속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The newly launched Orion Compact SUV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새롭게 출시된 오리온사의 소형 SUV는 이렇게 합쳐서 주어가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 구간은 was designed, 설계되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냐면은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그래서 서술어 구간은 was designed까지 잡지 말고요. 뒤에 있는 to ensure까지로 잡아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문장 해석이 빨라집니다. 뭐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냐면은 첫 번째는 passenger safety, 승객 안전,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그 다음에 lower fuel consumption, 낮은 연료 소비. 그러니까 낮은 연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보기 접속사들 중에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접속사는 A랑 B입니다. C, because랑 D, unless는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순서대로 흘러가야 되고요. 그리고 A와 B 같은 접속사는 이 중간에 들어와서 앞에 있는 passenger safety 그리고 뒤에 있는 lower fuel consumption을 병렬 구조로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 자연스러운 건 당연히 A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병렬 구조라는 이 문법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에 있는 접속사는 우리가 보통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접속사는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and와 같은 접속사는 이 and 뒤로 앞에 내용이 중복되면은 그 내용들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요, 이 and 뒤에 이 처음부터 이 끝에까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출시된 이 소형 SUV는 첫 번째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두 번째로 이 SUV는 왜 설계된 거냐면은 낮은 연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문장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다 지우니까 누가 남았죠? 네, 그렇죠. 낮은 연비가 나왔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접속사,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더라. 대표적인 친구는 and, but, or, nor 정도인데요. nor은 자주 출제 안 하니까요. and, but, or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102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디테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끝에 모습만 살짝 바꾼 품사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빈칸 앞에 보니까 누가 보이죠? the가 보이네요. 그럼 일단은 빈칸은 명사 자리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 A와 D를 가지고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B랑 C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C는 ing가 있어서 동명사로 쓰일 수는 있지만 지금 102번에는 일반 명사 형태인 A랑 D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고려해 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A랑 D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보면 주어가 the team, 그 팀이죠. 팀은 appreciated, 감사해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빈칸은 세부 사항들 혹은 그냥 세부 사항. 해석상으로는 둘 다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정답이 골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빈칸 뒤를 보면서 단서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 뒤에 누가 보이죠? 바로 that이 보입니다. 이때 that은 이것저것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즉 관계사절의 시작을 알리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인데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이 나오면은 빈칸 뒤에 이렇게 박스 표시를 쳐주시면은 문제 풀 때 눈에 조금 잘 들어옵니다. 구조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왔죠? include라는 무엇을 포함하다. 무엇을 포함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관계사절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이 동사는요, 이 that 앞에, 한 칸 앞에 있는 명사 있죠. 이 명사랑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바로
수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수일치. 수일치를 해준다는 건 앞에 명사가 이렇게 s가 있는 복수 명사면 뒤에 있는 동사도 복수 동사를 일치시켜줘야 되고 앞에가 단수라든지 셀 수 없는 불가산이면은 동사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된다. 좋습니다. 이런 걸 수일치라고 하는데 지금 동사를 보면은 뒤에 s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s가 있으면 얘는 단수 동사인데 s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바로 복수 명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A가 되겠죠. 네, 이 문제는 빈칸만 보고 A랑 D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빈칸 뒤에 있는 정보, 수일치를 가지고 정답을 골라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변형 문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03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 B, C, D를 보니까 보기에 다 LY가 붙어있는 부사 해석 문제죠. 네, 그러면 보기의 의미를 가볍게 먼저 정리만 해놓고 출발해보죠. A, promptly. promptly는 지체 없이, 즉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gradually는 점차, 서서히 혹은 뭐 점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기 C, heavily는 심하게 혹은 무겁게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D, casually는 뭐 격식 없이 혹은 무심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부사마다 이제 이 부사가 적용된 맥락이나 상황을 더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먼저 그런 설명 없이 문제를 먼저 읽고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으면 바로 골라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번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according to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전치사고 뒤에 있는 명사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따르면 되게 중요하니까 암기해 주셔야 되고 뭐에 따르면 the schedule 일정에 따르면 어떤 일정 announced 동사로 쓰면은 announce가 공지하다인데 뒤에 pp 여기 보이시죠? pp가 붙어 있으면은 공지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지된 언제 공지된 earlier 일찍 이번 주 초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공지된 일정에 따르면 여기까지가 이제 꾸며주는 말이고요. 문장의 진짜 주어는 이제 등장합니다. The quarterly review meeting 분기별 검토 회의는 이게 주어고요. 그죠? 여기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will begin 시작할 거다. at 정확한 장소나 시각 앞에 쓰는 건데 뒤에 시간이 나왔네요. 10시에. 그죠? 메인 회의실에서. 그러면 일단 앞에 공식적인 일정이라는 단서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뒤에 정확한 시각이 나왔죠. 정확한 시각 앞에 쓰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보기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부사는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정답은 A입니다. 이 promptly는 지금 보시는 지체 없이 즉시라는 의미 외에도 이렇게 시간 앞에 쓰여가지고 약간 뭐랄까 정각에 지체 없이 시작한다는 건 정각에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promptly 다음에 숫자 시간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 promptly 대신에 또 자주 출제하는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은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는 의미의 strictly 혹은 punctually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표현도 뒤에 숫자 시간들과 같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U로 만든 품사 문제죠. 그죠? 이런 경우는 빈칸 앞과 뒤를 보고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빈칸 앞에는 전치사 in이 보이고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형용사 next가 보이죠. 그러면은 전치사랑 형용사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한정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한정사는 이제 우리가 어나 on이나 더 같은 친구들 혹은 many 뭐 지금 보시는 your 아니면은 뭐 other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한정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보시는 소유격 있죠. 소유격을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네. 그래서 보기 중에 소유격 대명사는 your, be거든요. 그래서 be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5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형용사들이 섞여져 있는 해석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형용사를 먼저 가볍게 정리하고 가죠. A. forward. forward는 무슨 의미죠? 앞으로 나아가는 혹은 전방의 라는 의미고요. 이 친구는 부사 품사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부사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B. several. 이 친구는 이제 몇몇의 혹은 여러 개라는 의미로 특징은 뒤에 복수 명사를 사용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뒤에 명사가 프로젝트 매니저거든요. 그죠? 이 매니저가 지금 복수 형태가 아니죠. 그럼 사실 B는 지금부터 바로 보기를 소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C, lead는 뭐죠? lead는 주된 혹은 책임자인, 그러니까 이제 이끄는, 뭐 팀을 이끌고 조직을 이끌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ximum, maximum은 최대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딱 봐도 지금 매니저를 꾸며줘야 되는 자리니까 C가 정답 냄새가 솔솔 나죠, 그죠? 그러면 C를 집어넣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렇게 집어넣고 좋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죠? 뭘 하는? oversee라는 동사 총괄하다, 감독하다에 ing가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총괄하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해줄까요? 총괄하는 혹은 감독하는 이 정도로 해주시죠. 이렇게 감독하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를 총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래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총괄하는 그죠?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누구다? 한나 박씨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106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빈칸 ABCD를 보니까 purchase, 구매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습을 바꾼 품사 문제입니다. 그럼 빈칸 앞뒤 구조를 보고 문제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빈칸 앞에는 which 랩탑이 나와 있고 빈칸 뒤에는 for the department가 나와 있어요. 단서가 부족하죠? 그럼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fter comparing several models, after 뭐뭐한 후에 compare 비교하다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죠? 비교한 후에 뭐를 몇몇의 모델들을 그러니까 몇몇의 모델들을 비교하고 난 후에 누가 Miss 리 씨는 뭐 할 수 있었다? was able to decide 결정할 수 있었다. 그죠? 그리고 뒤에 맥락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랩탑을 구매해야 할지 부서를 위해 이렇게 해석을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구매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적인 뉘앙스도 담고 있어줘야 되니까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는 to purchase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제를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품사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빈칸 앞뒤를 보고 구조를 파악해서 보기를 소거하거나 정답을 고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답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해석을 해야 될지 문장 구조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공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 decide라는 동사가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동사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일단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패턴은 이 decide가 뒤에 투부정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의문사랑 같이 등장해서 투부정사랑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 which랑 투부정사 사이에 저기 랩탑이라는 명사가 들어간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decide 동사랑 관련된 이 두 가지 패턴을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림 없이 정답을 잘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7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는 해석 문제죠. 자, 그럼 전치사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자, A, until, 뭐뭐까지. 그죠? 좋습니다. B,
by도 뭐뭐까지죠. 그리고 C, from은 뭐뭐로부터,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이 같은 보기들이 나오면은 원래는 보통 둘 다 지우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until이랑 by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앞에 please clear, 정리해주세요, 치워주세요라는 서술어 동사가 나왔어요. 무엇을? all personal items, 모든 개인 물품들을 left, 남겨진, pp입니다. 남겨진이고요. 어디에 남겨진 거냐면 in the conference room, 어디? 회의실에 남겨진. 그런 다음에 빈칸 다음에 정확한 시각이 나왔습니다. 오늘 6시. 그럼 일단 오늘 6시까지 치워주세요가 맞기 때문에 C랑 D는 지우는 게 맞겠죠. 그럼 중요한 건 A랑 B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A랑 B를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until이 정답이 되려면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 있죠. 이 동사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지속성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죠? 네. 어떤 의미냐면은 지속성이라는 거는 동사의 뜻이 예를 들어서 stay, 여러분들 어때요? 머무르다. 괜찮죠? last, 지속되다. 동사 자체가 움직임이 있는 일회성의 어떠한 느낌이 아니고 계속 한 동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by는요, 앞에 있는 동사의 의미가 일회성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거의 모두 일회성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누가 되겠어요? 치워주세요는 계속 그 치우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만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회성이죠. 그럼 정답이 누가 되죠? 바로 by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팁은 우선 until과 by가 같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의 전치사가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이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문장의 동사를 봐주시고 그 동사의 의미가 일회성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속성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의 동사는 일회성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사의 의미를 잘 모르실 때는 일회성 의미를 가지고 있는 by를 찍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108번 ABCD 보기를 보니까 assembly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품사 문제죠. 그럼 빈칸 앞과 뒤에 단어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빈칸 앞에는 riverside라는 명사가 나왔죠. 여기 대문자니까 이름이고요. 빈칸 뒤는 facility라는 시설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뒤에 있는 facility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를 보통 우리가 형용사를 많이 찾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ABCD 보기를 볼게요. 우선은 assembly, 뭐가 붙어 있죠? ly가 붙어 있죠. 우리가 ly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품사가 뭐죠? 바로 부사죠. 그리고 B를 보세요. assemble, 뭐가 붙어 있나요? ble가 붙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able, able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형용사가 떠오르죠. 그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 빈칸 C랑 D를 보면요, assembled, assembling, 지금 ed랑 ing 보이시나요? 이 ed랑 ing는 동사 뒤에다가 붙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원형이 뭐란 얘기예요? 바로 assemble. 이 단어가 형용사가 아니고 누구란 얘기죠? 바로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이 assembly라는 단어 자체가 출제를 자주 하는데 그 이유가 생김새랑 다르게 품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로 조립하다라는 의미고요. C, assembled는 조립된, 그리고 assembling은 조립하는 중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A는 뭐냐? A는 부사가 아니고요. 얘는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로 조립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역할은 형용사를 우리가 골랐잖아요.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C랑 D인데 동사로 가지고 만든 품사. 그러면은 리버사이드 조립된 시설은 리버사이드 조립하는 중인 시설은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근데 A를 집어넣으면은 리버사이드 조립 시설은 나쁘지 않죠. 네.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출제도 많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명사 앞에는 또 다른 명사가 올라와서 혹시 복합 명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명사 앞에 빈칸에도 또 다른 명사를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시설이라고 할 때는 형용사보다는 명사를 써서 무슨 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A가 됩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조립 시설은 예정되어 있다. 시작하는 게 뭐를? 운영이. 언제? 다음 주 초에. 그 다음 주 초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게 좋았던 문제고요. 자주 출제하는 보기 단어들과 품사니까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109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BCD 보기를 보니까요. 다 동사로 구성된 해석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가볍게 정리해 놓고 출발해 볼까요? A. Restore. Restore는 복구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complete는 완료하다, 작성하다, 뭐 절차를 마치다 이런 의미가 있겠고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써놓죠. 그리고 C. Enroll은 등록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proceed는 진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fore the official start date, 뭐 하기 전에 공식적인 시작일 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시작일 이전에 a new employee, 신입 사원들, 신입 직원들은 must, 느낌 빡,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여기 중에 하나겠죠? 뭘 해야 되냐면은 all required onboarding procedures. 모든 요구된 온보딩은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배워야 되는 교육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procedures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보딩 절차를 빈칸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보기가 아닌 걸 소거하죠. restore, 무언가를 복구하는 건 아니겠죠. B, 완료하다. 그러니까 온보딩 절차를 완료하다. 나쁘지 않고요. 남겨둘게요. 그 다음에 enroll, 등록하다. 등록하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enroll이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 in과 함께 쓰여서 어디에 등록하다라는 표현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걸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D, proceed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상 온보딩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역시 이 친구도 뒤에 전치사 with와 함께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어려운 말로 자동사 그리고 전치사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런 문법적인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enroll이라는 단어는 in이랑 같이 쓰는 거야. 그리고 proceed라는 동사는 with랑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표현처럼 암기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BCD 보기를 보니까 대명사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죠. 좋습니다. 빈칸 앞에는 although라는 접속사가 보이네요. 그죠? 접속사가 보이면 여러분들 뒤에 누가 필요하죠? 바로 주어랑 동사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저기 started라는 뭐가 보이나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까지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네, 주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orientation session이라는 명사가 나왔으니 빈칸은 명사 앞에 쓰일 수 있는 품사를 골라야 되는데 누구겠어요? 바로 소유격 대명사인 his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빈칸에다가 his를 넣으면은 His orientation session started this morning. 그의 오리엔테이션 세션이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앞에 접속사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 although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의 오리엔테이션 세션이 오늘 아침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최 씨는
is already familiar with. 이미 익숙하다. 어디에? 회사 정책에. 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정답인 his도 좋지만 be familiar with 하고 명사가 나오면은 이 명사에 익숙하다. 이 표현을 확실하게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111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BCD를 보니까 형용사 해석 문제네요. 우리 형용사 보기를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자, A, casual. casual은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 격식을 차리지 않는 혹은 뭐 평상시의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B, relieved는 안도하는 뭐 다행으로 여기는 이런 느낌이고요. C, absolute. absolute는 절대적인 혹은 확실한 이런 의미고요. D, easy. easy는 쉬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죠. 주어는 Mr. Daniels. 좋습니다. 그리고 빈칸이 들어갈 서술어가 was 빈칸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 to learn이 나왔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은 그 뒤에 투부정사를 자주 쓰는데 이럴 때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대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절 뒤에를 보면은 all of the client data 이게 대절 뒤에 주어네요. 모든 고객 데이터. 그죠? 모든 고객 데이터 그게 어떻게 됐다고? had been successfully recovered. 성공적으로 어떻게? 복구되었다고.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그러면은 모든 고객님들의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복구되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안도하겠죠. 정답은 누구? 바로 B, relieved가 됩니다. 됐나요? 지금 이 relieved는요. 앞에 주어가 보통 사람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표현들은 앞에 사람, 그런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감정 표현, 보통 ed가 많이 오고요.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패턴이 참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나 피곤해 할 때 뭐라고 하시죠? I am tired라고 하죠. 지루하다고 할 때는 I am bored라고 하고요. 그죠? 지금 이 비동사 뒤에 보이는 이 표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라고 할 때는 I가 주어고 M이 비동사고 tired가 감정 표현, ed 과거 분사, 감정 수식 타동사 막 이렇게 분석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의 어떤 느낌과 표현으로 기억하듯이 토익에서 쓰는 이런 단어들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해 드리지만 하나의 감정과 관련된 표현, 하나의 그냥 형용사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듣기 평가나 독해 지문을 읽을 때도 반응이 빨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112번 문제를 보니까 ABCD가 The remark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뒤에 모습만 바꿔놓은 품사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고 빈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만약에 빈칸 앞뒤를 보고 빈칸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읽으시면 돼요. 특히 처음 하는 분들일수록 더 당황을 많이 하시니까 우왕좌왕 허둥지둥 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Over the p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 그죠? 이 over는 기간 앞에 쓰일 수 있는 단어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during 그리고 for 요거랑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난 5년 동안 the organization 그 조직은 이게 주어죠. 그런 다음에 뒤에 서술어는 has expanded 확장되었다. 그런 다음에 빈칸이 있고 그런 다음에 뒤에 새로운 내용이 출발을 합니다. 뒤에 내용은 as 보이죠? as demand for its services 수요 뭐에 대한 수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as가 붙으니까 이 접속사 as는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사이에 여러분들이 맥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호응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접속사로 쓰일 때는 동안에라든지 때문에 혹은 뭐뭐함에 따라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 넣으시면 아마 대부분 해석이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을 잠깐 맞춰보면은 지난 5년 동안에 그 조직은 확장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혹은 증가함에 따라. 그러니까 때문에랑 따라 집어넣으면 해석이 부드럽겠네요. 접속사로 쓰였고요. 자, 그러면 결론은 빈칸은 어떤 친구가 들어가야 되냐면 빈칸이 없어도 지금 해석이 완전하죠. 그죠? 그럴 경우는 누가 들어가야 되죠? 바로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remarkably는 눈에 띄게라는 뜻이고요. 이 부사가 들어가서 눈에 띄게 확장했다. 즉 지금 이 문장은 has expanded remarkably. 확장되었다. 눈에 띄게.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3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A, B, C, D를 보니까 명사로 구성된 해석 문제입니다. 우리 보기를 먼저 가볍게 정리하고 가죠. A, expense, 명사로 비용이라는 의미고요. 그죠? 그 다음에 B, priority, priority는 우선순위, 최우선 사항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C, guideline, guideline은 지침 혹은 지침서 이런 느낌이고요. D, procedure, 이 친구는 절차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주어는 employee safety, 뭐죠? 직원 안전은, 그죠?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must remain, remain은 뭐죠? 유지되다 이런 뜻인데 앞에 must가 있으니까 어떻게?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remain은 중요한 게 비동사 계열입니다. 비동사 계열이라는 건 뭐죠? 뒤에 보충해주는 뭐가 나와야 되죠? 바로 보어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런 비동사류 친구들 우리가 보통 이형식 동사라 그러죠. 이형식 동사. 그래서 이런 이형식 동사류는 비동사랑 그 뒤에 있는 친구까지 묶어가지고 한 번에 동사처럼 해석해 주시는 게 해석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must remain이 아니고 어디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좋죠? must remain the highest 다음에 땡땡땡땡까지 여기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해석이 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빈칸 앞에 highest는 가장 높은 그런 의미겠죠. 뭐 가장 중요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맥락을 잡아두고요. 빈칸 뒤를 보면은 at every stage, at every stage는 모든 단계에서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시고요. 어떤 단계에서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제조 공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그러면 직원 안전은 가장 중요한 뭐겠어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답을 넣어서 여기에 priority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을 점검해 보면은 직원 안전은 그저 주어 맞고요. 동사 어디까지 확장하기로 했죠? 여기 at 앞에까지. 그러면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죠?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서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정보들 언제? 모든 단계에서 어떤 모든 단계? 제조, 과정, 공정에 있어서. 네, 좋습니다. 자, 114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address라는 단어를 가지고 품사를 바꾼 문제죠. 빈칸 앞뒤를 보고 문장의 빈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 앞에는 who가 보입니다. 엄청난 단서가 있네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topics라는 명사가 보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엄청난 단서라고 말씀드렸던 who가 누가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해석은 없고 앞에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나올 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라고 해석되면서 쓰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해석은 없으나
앞에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있을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앞에 누가 있어요? instructors. 바로 강사들이라는 누가 있나요? 바로 사람과 관련된 명사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who는 2번 케이스로 쓰인 겁니다. 누가라고 쓰일 때는요. 의문문처럼 who are you 이렇게 의문문으로 쓰이거나요. 아니면은 I know who you are. 나는 네가 누군 줄 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동사가 있을 때는 보통 누가라고 쓰입니다. who 앞에 이렇게 동사가 있을 때. 근데 지금 누가 있냐면은 명사, 그 중에서도 사람 명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번으로 쓰인 거고요. 이때 who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계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문법 용어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 친구도 다 이제 지우고요. who가 이렇게 앞에 사람 명사가 있을 때는 이 친구가 접속사고 해석은 없고요. 이 바로 뒤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은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 우선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는 ing랑 투부정사는 이렇게 소거하시고요. 그럼 이제 A랑 C가 동사 형태인데 A는 address 그리고 C는 addresses. 차이점은 뒤에 이 S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 차이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A가 될지 C가 될지를 결정해 주는 거는 바로 빈칸 앞에 있는 명사의 수, 단수, 복수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instructors가 강사고 뒤에 뭐가 있나요?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 형태죠. 그럼 앞에가 복수 명사면은 뒤에 동사도 복수 형태를 맞춰줘야 됩니다. 복수 동사는 뒤에 S를 쓰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 A가 됩니다. 자, 115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LY로 다 고정되어 있는 부사 해석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를 먼저 가볍게 정리하고 갈까요? 자, annually는 매년의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be randomly는 무작위로, 그죠? 자, 그리고 C는 단어가 생긴 게 좀 발음이 어려워 보이죠? abruptly, 그죠? 갑작스럽게, 혹은 뭐 퉁명스럽게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D, locally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러면은 문장을 해석을 해보자면은 주어는 회사네요. The company, 그죠? 뭐 했다? revised, 수정했다. 뭐를? Its advertising strategy, 광고 전략을. 그런 다음에 빈칸이 있고요. 정답이 들어갈 자리. 그런 다음에 뭐 한 후에 after receiving, 받았죠? 뭘 받았죠? 피드백을. 누구로부터? 고객들로부터. 그러니까 고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후에 어떻게 수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갑작스럽게 수정을 했다. 그죠? 만약에 이 갑작스럽게 수정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질감이 있다라면 오답이 되는 거를 지우고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abruptly는 이 갑작스럽게라는 표현이 suddenly 많이 보셨죠? 갑자기 바꿔버렸다. 이렇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suddenly랑 abruptly랑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비슷한 단어로는 unexpectedly, 예기치 못하게, 예상하지 못하게, 이런 표현들도 같이 등장한다는 거. 요즘에 자주 출제되는 부사들이니까요. 이것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6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 ABCD를 보니까 experience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품사 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빈칸 앞뒤를 보고 위치를 파악해 보자면은 빈칸 앞에는 of라는 전치사가 보이고요. 빈칸 뒤는 applicant라는 명사가 보이네요. 그럼 빈칸은 명사 앞에 쓰일 수 있는 품사를 골라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A, experience, 명사죠. 경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B, experienced. experienced는 경험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PP죠. 그래서 경험이 있는. 근데 B는 경험이 있는 이라는 의미도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건 뭐겠어요? 숙련된, 경험 많은, 이런 의미는 당연히 숙련된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C는 experiencing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죠? 그리고 the experiences는 경험들. 네, 좋습니다.
A는 동사도 적어 놓을까요? 동사도 있으니까 경험하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뒤에 있는 applicant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원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조건이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원자들이라는 의미랑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당연히 일단은 형용사류가 1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명사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뒤에가 지원자들이니까 명사로 쓰이는 경험이나 경험들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어울리지가 않겠죠. 경험하다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경험이 있는, 숙련된. 그죠? 그래서 due to, 뭐 때문에 많은 수, 어떤 수?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있는 숙련된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했나 봐요. 그래서 the hiring process, 고용 절차가 이게 주어져. 그 다음에 took, 걸리다. 어떻게 걸리다? longer, 더 오래 걸렸다. 뭐보다? than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 좋습니다. 문장도 부드럽고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117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117번 문제를 보니까 ABCD가 접속사랑 관련된 문제네요. 자, 이런 접속사랑 관련된 문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WH랑 대시 섞여 있는 접속사 보기 문제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빈칸 보이시죠? 빈칸 왼쪽을 먼저 이렇게 막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빈칸 앞과 빈칸 뒤의 구조를 먼저 봐주셔야 되는데 빈칸 앞에는 뭐가 있죠? coverage라는 보장 혹은 보장 범위, 보장 혹은 보장 범위라는 명사가 보이네요. 명사고요. 그죠? 그리고 빈칸 뒤에는 누가 나와 있죠? protect, 보호하다 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customers를 보호하는 거겠죠. 이렇게. 네,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문장의 주어가 서비스 플랜이거든요. 그 서비스 플랜은 provides, 제공한다. 뭐를? 확장된 보장 범위를. 그리고 빈칸부터 내용이 또 다시 출발을 할 거예요. 보호하는. 누구를? 고객님들을. against, 뭐뭐에 대항하여. 뭐에 대항하여? 예기치 못한 수리 비용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수리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장된 보장 범위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빈칸부터 끝에까지는 앞에 있는 이 보장 범위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관계사절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ABCD 보기 유형을 먼저 봐주셔야 되고 이 유형이 이렇게 WH나 TH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빈칸 앞을 막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빈칸 앞에 명사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명사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뒤로 동사가 바로 나오던 주어랑 동사가 나오던지 간에 이렇게 동사가 껴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조건을 맞춰주시면은 관계사절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뭐가 쉬워지냐면 이 앞에 있는 명사 있죠? 이 명사가 사람과 관련된 라인인지 사람이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 앞에 있는 명사가. 그래서요. 앞에가 사람이면은 이 빈칸은요. who 계열로 접속사가 나가야 되고요. 사람이 아닌 경우는 which 계열로 접속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던 사람이 아니던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만능 접속사는 바로 that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 앞에는 coverage라는 명사가 보이고 이 명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정답이 되려면 보기에는 which 라인이 있거나 that이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봤더니 what 아니고요. who 앞에가 사람이 아니니까 지우고요. that은 있고요. 그리고 where는 아니고요. 정답은 누구? 바로 that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를 빠르게 해드리자면 ABCD 보기를 먼저 본다. 근데 그 보기가 이렇게 WH나 TH가 들어간 접속사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빈칸 왼쪽을 가로로 묶으세요.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명사가 있다. 그러면 빈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던 주어 동사가 나오던지 일단 확인을 하세요. 근데 지금 동사가 보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얘는 관계사 절이다. 그죠? 그럼 이때부터는 간단하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 종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 사람 종류이면은 who 라인으로 갈 거고, 사람이 아니면은 which 라인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둘 다를 동반하는 거는 대시더라. 해서 보기를 소거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게 관계대명사 접속사를 출제하는 80% 종류의 문제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18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compose라는 단어를 가지고 모습을 변경한 품사 문제입니다. 빈칸 앞에는 is가 있고요. 빈칸 뒤는 전치사 of가 있습니다. 그럼 빈칸은 형용사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은 the internal report,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뭐한 released, 공개되어진, 공개된, 언제? 지난주에 공개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장의 주어가 나옵니다. The review committee, 검토위원회는 빈칸을 포함해서 정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빈칸은 누가 정답이 되겠어요?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A가 됩니다. C랑 D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A랑 B가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compose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구성하다예요. 그래서 A는 구성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C는 구성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뒤에 of 보이시죠? 이 of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되다. 요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은 representatives, 대표하는 인원들. 어디? 각각 부서에. 네, 좋습니다. 자, 119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랑 부사, 전치사 다양한 품사들이 섞여 있네요. 그럼 이럴 때는 보기를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A, although입니다. although는 접속사죠. 그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B, afterward,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로 그 후에 이런 느낌이고요. C, since는 전치사랑 접속사가 다 있고요. 뭐뭐 이후에 그리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될 때는 접속사 기능이고 뭐뭐 이후로는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고요. 그리고 before 역시 마찬가지로 before도 전치사 접속사가 다 되고요. 뭐뭐 전에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양한 품사들이 섞여 있으니까 먼저 보기를 정리하고 갈 수가 있어요. 빈칸 앞을 이렇게 막으시고요. 이제 빈칸 뒤에 문장이 나오면은 접속사. 만약에 명사 덩어리가 나오거나 명사만 나오면은 전치사. 아무것도 아니면은 부사가 되겠네요. 자, 빈칸 뒤를 보니까 더로 출발을 하죠, 일단. 그죠? 그리고 scheduled meeting이라고 이 더가 마무리를 짓고요. 또 다른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즉 문장이 나온 게 아니고 명사 덩어리가 나왔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자리는 누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바로 전치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A랑 B는 소거가 되고요. C, D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면 Please review, 검토해 주세요. 뭐를요? All relevant document, 모든 관련된 서류들을 줬습니다. 그다음 빈칸 다음에 the scheduled meeting, 예정된 미팅 전에. 그죠? 그 정답은 누구? D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120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identify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동사 품사 문제입니다. 그죠? 좋습니다. 빈칸 앞에는 senior management라는 고위 경영진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빈칸 뒤에는 qualified employees,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고 빈칸 뒤를 하나만 더 볼게요. for promotion, 승진을 위하여 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주어진 단서만 가지고 보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은 동사가 identify잖아요.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identify는 무엇을 찾다, 감별하다 이런 의미로 쓰죠. 우리가 어디 로그인 할 때 아이디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너는 누구니? 우리가 너를 감별할 수 있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적어줘 이러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근데 이 맥락상 이때는 감별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요. 승진을 위해서 자격 조건을 갖춘 직원들을 뭐 선발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조금 부드럽게 의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Senior Management 복수 형태가 아니죠. 스위치는 다 통과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의 태입니다. 태라는 거는 능동태, 흘러가는 대로 쓸 거니 수동태, BPP, 되어지게끔 쓸 거니 요건데 지금 빈칸 뒤에 자격 조건을 갖춘 직원들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어는 경영진들이고 그러니까 방향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경영진은 선별할 거다, 감별할 거다. 무엇을? 직원들을.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니고 흘러가는 능동태가 돼야겠죠. 그러면 보기 중에서 수동태가 껴있는 C는 지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 이 보기 D, has PP, 현재 완료를 보고 뒤에 PP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현재 완료는요. 가운데 이렇게 being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라는 거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메모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는 하나밖에 지어지지가 않았고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뒤에 문장까지 읽어서 시제에서 시제 표현에서 답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A는 현재 시제고 그죠? B는 과거 시제 그리고 C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나머지를 보면은 during the annual review period라는 추가 단서가 나왔습니다. during은 뭐뭐 동안이죠. 근데 the annual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연례의 반복적으로 하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누구? A가 됩니다. 과거 시제는요. 문장에 정확하게 어제, 2년 전에, 2달 전에 이렇게 정확한 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 완료 역시 기간 표현이나 다른 정확한 단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누구? A입니다. 자, 121번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A, B, C, D가 모두 형용사로 구성된 형용사 해석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읽어보죠. 주어는 employees, 직원들이죠. 직원들은 뭐 해야 된다? should be aware,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be aware라는 표현은 뒤에 of 명사가 나와서 그 명사를 인지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요. 지금처럼 대절도 참 많이 쓴다는 거. 일단 이 표현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를 인지해야 되냐면은 바로 situations, 상황들이 may occur, 발생할 수 있다. occur는 발생하다고요. during 뭐 하는 동안에 large scale project, 대규모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 그러면 보기 A, B, C, D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A, scheduled, 무슨 의미죠? 예정된. B, temporary, 일시적인. C, unforeseen, 예상치 못한. routine, 일상적인, 정기적인.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 대규모의 작업을 할 때. 이게 좀 중요한 단서네요. 그죠? 그럼 정답은 누가 되겠어요? 맥락상 당연히 C. 예상하지 못한. 그죠? 네, 좋습니다. 자, 122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122번 보니까요. ABCD가 명사 해석 문제거든요.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Under, 뭐뭐 아래 The bank's updated policy. 은행의 업데이트된 정책 아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은행의 개정된 정책 하에 혹은 정책에 따라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Customers. 고객들은
그 다음에 can make unlimited 빈칸. 근데 이때 make가 만들다란 의미가 아니고 뒤에 빈칸에 들어가는 명사 있죠. 이 중에서 하나랑 합쳐서 뜻을 만들 겁니다. 마치 make a reservation 이게 예약하다인 것처럼 지금 make도 똑같이 요때 make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명사랑 합쳐서 하나의 동사 표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조금 더 보죠. between 뭐 사이에 their savings 그들의 저축 계좌 and 그리고 checking account 당좌 계좌 between 사이에서 without 뭐 없이 additional charges 추가 요금 없이 그러니까 은행의 업데이트된 정책에 따르면 고객들은 뭐 할 수 있다? 무제한 제한 없이 뭐를 할 수 있다. 계좌들 사이에서 추가 요금 없이. 자 그럼 보기를 보죠. A. transfers 이체 fee 수수료 C. payment는 지불 D. balance는 잔액 혹은 뭐 균형 이런 의미인데 딱 봐도 뭘 할 수 있겠어요? 계좌 사이에 당연히 이체죠. 자 123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ABCD가 전치사로 구성된 해석 문제입니다. 전치사 정리 가볍게 한번 하고 가죠. during 무슨 의미죠? 시간 앞에 쓰이는 시간 전치사죠. 뭐뭐 동안에 그죠? 뭐뭐 기간 앞에 among은 우리가 보통 장소나 어떤 사람들 앞에 많이 쓰이는데 뭐뭐 사이에 라는 의미고 뒤에 보통 셋 이상의 복수 명사가 등장하죠. 자 그리고 near 얘는 뭐뭐 근처에 장소랑 많이 관련된 문장에 많이 나오고요. beyond 이 친구도 장소랑 관련된 배경에서 많이 나오고 의미는 무엇을 넘어서 혹은 뭐뭐 저편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The newly renovated hotel 새롭게 개조된 호텔은 주어져 is located 위치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들어가고 어디에 The central train station 중앙 기차역 그럼 일단은 중앙 기차역 장소가 나왔으니까 A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리고 B, among. 중앙 기차역 사이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셋 이상의 복수명사니까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B는 오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C랑 D죠. 중앙 기차역 근처에 혹은 중앙 기차역 너머 저편에. D를 좀 더 읽어봐야 되겠어요. Making it convenient for travelers. 만들었다. 그것을 어떻게 편리하게 누구에게? 여행객들에게. 내용상 어디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게 여행객들이 편리하게끔 만들어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호텔이 중앙 기차역 어디 있어야지 편리하겠어요?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누구? C가 되겠습니다. 자, 124번 문제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short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품사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빈칸 앞뒤만 봐도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칸 앞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비동사가 보이죠. 그리고 빈칸 뒤에 뭐가 보이시나요? 바로 뭐뭐 보다라는 의미의 접속사 than이 보입니다. 이 뭐뭐 보다라는 건 여러분들 언제 많이 보셨죠? 네, 맞습니다. 바로 비교급 문장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러면은 빈칸은요. 비교급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보기에서 비교급 표현들을 먼저 골라보죠. A. short, 일반 형용사죠. 짧은, 아닙니다. B. shortly, 부사니까 아니죠. C. shorter, 이 아래 붙어있는 비교급 표현이니까 생존, 그리고 shortest, EST는 최상급이니까 오답. 어머나, 정답은 바로 C.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쉽죠? 문장이 긴데 한번 뭐 해야겠어요? 네, 해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despite 전치사죠. 모임에도 불구하고 the detailed agenda 자세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despite는 이 detailed agenda까지를 묶어주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이 that부터는 앞에 있는 agenda를 꾸며주는 내용입니다. 뒤에 내용을 볼게요. 어떤 일정이냐면은 had been prepared 준비되었다. 그죠? 어떻게? in advance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되었다. 자세한 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치면은 자세한 일정이 사전에도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어는 the orientation sessions. orientation session은 were shorter. 짧았다. than 뭐보다 우리가 we had originally anticipated. 우리가 처음에 originally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비교급 표현 중에 지금 비교급 than 앞에 이 are를 쓰는 이런 표현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하고요. 이 접속사 than 보이죠? 이 자리도 빈칸이 많이 뚫리겠죠? 그리고 뒤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해서 이거를 than 다음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그냥 expected 지금 나와 있는 anticipated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줄여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출제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25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명사랑 관련된 문제죠. 그죠? 명사 해석 문제죠. 보기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A. receipt 무슨 의미죠? 영수증이라는 의미죠. 영수증. 자, 그리고 B. guarantee는 보증, 보장 이런 느낌이고요. 좋습니다. 좋아. 그리고 C. permission은 허가. 그리고 D. inventory는 재고라는 의미죠. 네, 좋습니다. 해석해보죠, 같이. according to our 땡땡땡땡. 뭐에 따르면 우리의 이 중에서 하나 이거에 따르면 그죠? according to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은 will be delivered 어떻게? 배송되어질 거다. within 뭐뭐 이내에 5 business days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배송될 거다. after 뭐한 이후에 payment 지불이 has been confirmed 확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결제가 확인된 이후에 5일 이내에 뭐가 될 거라고요? 배송이 될 거다. 그럼 빈칸은 누가 정답이죠? 우리의 보장에 따르면. 그죠? 정답은 누구? B가 되겠습니다. 자, 126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notice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품사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빈칸 앞뒤를 보고 정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요. 빈칸 앞에는 동사 have가 보이고 빈칸 뒤에는 PP 형태인 redesigned가 보이죠. 이렇게 현재 완료 사이에는 부사를 쓰셔야 됩니다. 누구? 부사. 그래서 보기 중에 부사 형태는 어디 있죠? 바로 D. noticeably. 눈에 띄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장이 조금 길이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죠. In response to 어디에 대응하여 혹은 응답하여 라는 뜻이에요. 알아주셔야 돼요. 이 표현 자주 출제됩니다. 어디에 대응하여 recent 최근의 피드백 최근 피드백에 대응하여 누가 쓴 거냐면은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의 최근 피드백에 반응하여 대응하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주어는 several 몇몇의 서울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은 그죠? 이게 주어죠? 뭐 했다? have noticeably redesigned 눈에 띄게 다시 redesigned 설계했다. 그죠? 이게 동사죠. 뭐를 설계한 거죠? Their 그 회사들의 workplace layout 업무 공간 배치도를 다시 설계했나 봐요. To improve overall comfort 전반적인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네, 문장은 길지만 해석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아주 깔끔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127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ly 다 고정되어 있죠? 무슨 문제죠? 네, 부사 해석 문제입니다. 보기를 먼저 정리하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A slightly, 약간, 그죠? 그리고 B unseasonably, 뭐죠? 계절에 맞지 않게 혹은 계절에 맞지 않는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C, randomly, 무작위로, 그죠? 그리고 D, briefly는 잠깐 동안 이런 의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 읽어볼까요? The outdoor event, 야외 행사는 was postponed. 어떻게? 연기되었었다. 그죠? 과거 시제니까 과거 느낌 살려주고 because of 전치사 나왔네요. 뭐뭐 때문에 the 땡땡땡땡 low 낮은 temperatures 기온 때문에
expected, 예상된, later this week, 이번 주 후반에 예상된 낮은 기온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낮은 건지를 적어주면 되겠죠? 빈칸에. 그럼 어떻게 낮은 거죠? 그죠? 바로 계절에 맞지 않게. 그 정답은 누구? B가 되겠습니다. 자, 128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요. A, B, C는 전치사고 D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보기를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놓고 가죠. during은 전치사죠. 뭐하는 동안에 뒤에 기간 표현이 나오고요. B, despite 전치사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역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C, 전치사죠. 뭐뭐와 함께. 그리고 D, 접속사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혹은 만약 예외가 있다면 이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보기를 정리하고 들어가죠. 빈칸부터 그 아래줄 콤마까지. 그죠? 보니까요. Only a few final tasks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remaining ing가 붙었고 그다음 다시 before the deadline. 즉 문장의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럼 누구? D. 접속사는 지워야겠죠. 왜냐면 그 뒤에 the project 팀이 일했다. 늦게까지. 그죠? 이게 주어 서술어니까. 그죠? 그러면 접속사는 아니고 나머지 친구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는데 우선 during은 뒤에 뭐가 나오죠? 기간편이 나와야 되는데 기간편이 안 나왔죠. 그럼 A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B랑 C고요. 그죠? 우리가 자주 봤던 정답은 despite죠. 역접. 그러면은 먼저 B를 넣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일단은 이 자리에 있다고 일단 우리가 인지만 합시다. 자, 뒤에 내용을 보면은 오직 약간의, 그죠? a few는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 써줘야 돼요. 약간의 최종 작업만, 그죠?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remaining은 뭐죠? 남아있는 상태, 그죠? 남아있는 상태,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deadline, 데드라인 전에. 그러니까 데드라인 전에 약간의 최종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근데 despite를 붙이면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팀은 뭐 했다? 이랬다 늦게까지. 어떻게 늦게까지? into the evening. 밤 늦게까지 일했다. 역접이 들어가면 내용이 좀 잘 안 맞죠? 그럼 with를 집어넣어 볼게요. with를 집어넣으면은 with only a few final tasks remaining before the deadline. 오직 약간의 최종 작업만 남아있는 채로. 뭐 하기 전에? 데드라인 전에. 정답은 C인데요. 이때 with는 뭐뭐와 함께라고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은 조금 고난이도 문제인데 with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라는 거는 ing나 pp 상태를 말하죠.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뭐뭐한 상태로 혹은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문법 용어는 따로 아실 필요가 없고 요 구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대입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with 다음에 명사 어디 있나요? 여기 task 있죠. 그죠? 그리고 분사 어디 있나요? 여기 remaining 있죠. 그럼 어떻게? 명사가 이 분사한 상태로, 뭐뭐한 채로. 그러니까 오직 약간의 최종 작업만 남아있는 채로, 남아있는 상태로 데드라인 전에 그 다음에 누가? 프로젝트 팀이 늦게까지 일했다. 됐나요? 그래서 요 with 명사 분사 요 구조를 기억해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자, 129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빈칸 앞에 to가 보이고요. 보기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투부정사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 해석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굉장히 기네요. 자, 그러면은 보기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A, distinguish. distinguish는 구별하다,
차별화하다라는 단어고 보통 A from B의 구조로 많이 쓰이고요. B, manufacture, 제조하다라는 단어고 그런 다음에 consume, 소비하다. 그리고 package는 포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문제를 같이 읽어보죠.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뭐임에도 불구하고 an extensive, 광범위한 마케팅 캠페인과 하나가 더 있네요. Several, 몇몇의 product revisions, 제품 수정에도 불구하고 the company, 회사는 현재 완료 has struggled, 어려움을 겪어왔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o 땡땡땡땡 하는 데 있어서. 보통 struggle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써서 투부정사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뒤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It's 회사의 new bottled espresso, 새로운 병 안에 들어간 에스프레소 커피죠. 커피를 from 뭐뭐로부터 similar, 비슷한 beverages, 음료들로부터 already, 이미 on the market, 시장에 나와 있는. 네, 문장이 조금 길어서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려도 해석이 조금 정리가 안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마케팅 캠페인과 몇몇의 제품 수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다. 뭐 하는데 회사의 새로운 병에 들어있는 커피를 비슷한 음료수, 어떤 음료수?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그죠? 그러면 정답은 누구겠어요? 이게 from도 단서가 되고 A가 되겠죠.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은 had struggled to distinguish it.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차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뭐를? A. It's new bottled espresso. 회사의 새로운 병이니까 병 안에 들어가 있는 커피가 뭐뭐로부터?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비슷한 음료수들 요거로부터. 됐나요? 정답은 누구? A. distinguished 였습니다. 자, 130번 문제 먼저 풀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와 그리고 접속 부사가 섞여 있네요. Therefore는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거든요. 접속 부사, 그러므로. 근데 이 친구는요, 이 파트가 아니고 다음 파트 6에서 쓰이는 친구니까 얘는 지울게요. 자, A, because는 여러분들 뭐뭐 때문에,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역적, 반대.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야겠네요. 그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 그죠? The new scheduling system, 새로운 일정 관리 시스템은 is occasionally inconvenient. occasionally, 때때로 inconvenient,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문장 시작되죠. it, 그것은, 이때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스케줄링 시스템이죠. 그것은 had significantly improved, 이게 서술어죠. 상당히 향상시켰다. 뭐를? 전반적인 overall efficiency, 효율성을. 그죠? 목적어죠. 아, 이렇게 쓸까? 여기가 목적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때때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향상시켰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앞에 역접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정답은 누구? B. although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혼자 토익 공부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제자리라면 지금은 강의를 더 들을 때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수천 명의 데이터로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로드맵을 직접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진단서 작성 딱 1분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점수 반드시 바꿔드리겠습니다. 토익기초연구소 영준쌤이었습니다.